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13살 어려 보이는 비밀 도대체 뭘까요? 자, 제가 방송에서도 가장 자주 질문받는 주제가 원장님, 저 이거 몇 살 이거 어려 보이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거든요. SBS 좋은 아침, 이번에 SBS 세계의 시선, MBN 이번에 엄지의 제왕, 그리고 JTBC에서도 살롱하우스, TV조선 이런 다양한 채널에서 제가 주제가 다 뭐였는지 아세요? 젊어지는 법에 대한 주제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죠. 그래서 혹시 이 사람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네, 이런 분들 본 적 있으세요? 연예인분들 보면 40대인데 정말 20대 같아 보이는 동안 연예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젊어 보이는 걸 넘어서 뭔가 또 특별한 아우라를 가진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동안이 아니어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딱 3가지만 잘 지키면 적어도 5살에서 최대 13살까지는 젊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젊어질 준비 되셨나요?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얼굴과 인상이 달라질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 볼륨과 주름을 개선하는 건데요. 이게 동안의 핵심이죠. 우리 결혼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결혼식 앞두고 조금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어가지고 피부과 찾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당연히 색소 치료나 피부결 개선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직전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젊은 인상을 주는 방법이 바로 이 얼굴의 굴곡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피부 개선의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피부의 톤을 균일하게, 두 번째는 피부의 결, 텍스처죠. 결을 균일하게, 세 번째가 얼굴의 굴곡을 매끈하게, 네 번째가 피부의 광택이 나게 이죠. 자, 이 중에 피부 톤이나 피부 결은 사실 화장으로도 어느 정도 가릴 수가 있지만, 이 얼굴의 굴곡 있죠. 이쪽은 튀어나오고 이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튀어나오고, 이러한 굴곡은 메이크업만으로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굴곡이 바로 젊은 인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얼굴의 볼륨감 감소입니다. 이 30대 이후부터 우리가 눈밑이나 팔자, 옆볼이 꺼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나는 체중이 그대로인데 이렇게 얼굴살만 빠져,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좀 뜨끔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얼굴살이 빠졌어, 얼굴살만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체중이 그대로라면 이 얼굴살만 특정 부위로 막 빠지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실제로 체중은 그대로인데 전체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얼굴살만 쏙쏙 빠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피부랑 지방이라는 조직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쪽을 이렇게 처지면서 꺼져 보이는 현상, 처지면서 꺼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처진 조직은 팔자주름의 위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심술보처럼 오히려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겠죠. 조직이 처지니까 처진 부분은 꺼지고, 처져서 쌓인 부분은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얼굴의 불균이란 이 굴곡은 사실 이 얼굴 전체에 그림자를 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하거든요. 즉, 이 동안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얼굴을 이 모래주머니에 좀 비유하곤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모래주머니의 모래가 지방이라고 치면 얘네들이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모래주머니에 이 주머니 헝겊이 피부라고 친다면, 얘네들이 나이가 들면서 중력 때문에 이렇게 이분하게 이렇게 붙어 있던 모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래주머니의 헝겊 자체도 점점점 1년에 1%씩 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비단처럼 좀 질겼던 내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비닐처럼 탄력을 이렇게 잃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걸 그냥 역으로 되돌리면 되거든요. 자, 그럼 역으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당겨주고 채워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리프팅을 시키면서 볼륨을 보충해 주는 건데, 결국 처진 조직은 위로 당겨지면서 꺼진 부분은 다시 좀 채워주는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당겨주기에는 대표적인 시술로는 울세라나 슈링크와 같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프라고 하는 장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거나 아니면 다른 고주파 리프팅 장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세라가 가장 이러한 무게중심의 위로 당기는 시술 중에 가장 제가 강력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피부 깊숙한 곳에
스마스라는 근막층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타겟으로 하면 이 처진 조직이 위로 이렇게 수축이 돼서 그 위에 붙어 있는 피부랑 지방이 같이 땡겨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울세라를 하면 볼살이 꺼진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는 이 시술 원리랑 개인별 피부 상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스마스라고 한 이 스마스 근막층은 평균적으로는 한 4.5mm 깊이에 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심지어 같은 얼굴에서도 이렇게 부위별로 깊이가 다 달라요. 여기는 4.8, 4.5, 4.3, 3.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초음파를 통해서 이 정확한 스마스층의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에너지를 조사한다면 볼살 꺼짐이 정말 없이 자연스럽게 리프팅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부위에 시술을 하면, 뭐 예를 들자면 4.5mm를 타겟팅을 했는데 거기 지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꺼지게 되는 거고, 근막이 생각보다 위에 붙어 있어서 4.5mm 깊이가 근육을 때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프기만 엄청 아프고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확한 진단과 섬세하게 그 부위만 타겟팅하는 그 시술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올려주기였으니까 두 번째로는 볼륨을 보충해주는 채워주기겠죠. 우리가 아무리 위로 당겨도 이 중력으로 인한 아래로 쏠린 이 모래, 지방이 다시 위로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팔자주름 윗부분에 살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위로 옮겨 붙일 수가 없듯이 이 꺼진 부분들은 다시 채워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뭐가 주된 방법이었죠? 필러였죠. 왜냐면 필러는 그런 식으로 넣어준다고 중력 때문에 무조건 처지지 않고 어느 정도 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필러를 많이 활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 콜라겐 형성 물질을 이용한 시술이 사실 주목받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필러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볼륨감을 주는 대신에 인체에 주입을 시켜서 내 콜라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분말가루처럼 되어 있거든요. 걔네들이 내 콜라겐을 자극하는 유도체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피층을 밀도를 높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주베룩, 레디어스와 같은 물질이 있고, 어디 부위에 주면 좋냐면 당연히 이렇게 꺼진 앞광대 부분, 그리고 뭐 팔자주름, 그리고 이렇게 옆볼 꺼진 부위, 그리고 이렇게 마리오네트 부위에도 살짝씩 넣어주게 되면 이 부위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좀 부족한 부분에 주입을 해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볼륨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렇게 채우는 것을 넘어서 피부 속부터 좀 건강하게 탄탄하게 밀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땡기면서 채웠어요. 그럼 뭐 해주면 될까요? 불필요한 지방을 정리를 해주는, 빼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살이 이렇게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로 처져서 이렇게 팔자주름 위에 둔덕하게 쌓이거나 심수보 쪽으로 이렇게 살이 몰리면서 특정 부위가 꺼지고 다른 부위는 오히려 볼록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팔자 있으신 분들 있죠? 거울 보시고 팔자주름 바로 위에 여기 있죠? 이 부위. 이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팔자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팔자주름 해결하려면 뭐부터 생각하죠? 이 팔자에 뭐부터 넣을 생각부터 하는데, 지금 제가 뭐 해줬죠? 팔자주름 윗부분에 이 둔덕한 부분을 살짝 빼주니까 어떻게 돼요? 팔자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진 지방은 어느 정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방을 좀 안전하게 제거하면서 피부를 최대한 좀 타이트닝 시키는 시술이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온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 온다 리프팅이나 인모드, 많이 들어보셨죠? 인모드라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장비, 특히 온다는요, 이 마이크로웨이브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인모드는 이제 고주파 방식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지방세포를 좀 효과적으로 줄이고, 동시에 이 피부 탄력을 좀 증진시켜서 이 처진 부위를 좀 개선을 해줍니다. 특히 우리가 이 팔자주름의 윗부분, 요 심술보, 요 이중턱, 이러한 국소적인 이 지방 축적 부위에 시술을 하면 당연히 여기가 아까 제가 손가락 누른 것처럼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팔자주름과 이 마리오네트 주름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줄여주면서 피부를 단단하게 밀착시키는 효과로 얼굴 라인이 더욱더 매끄럽고 좀 젊어 보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TPO에 맞는 패션, 스타일의 완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동안을 결정하는 건 비단 피부뿐만이 아닙니다. TPO, 시간, 장소, 상황이죠. 이거에 맞는 패션은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고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어려 보이려고만 해가지고 유행을 그냥 맹목적으로만 쫓거나 과한 스타일링은 오히려 좀 무난한 옷을 입었을 때보다 역효과를 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세련되고 깔끔하면서 활기찬 인상을 주는 건데 몸에 좀 잘 맞는 옷, 과하지 않은 디자인, 그리고 나이대에 맞는 적절한 트렌드 반영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게 핏의 중요성인데 너무 이렇게 넉넉하거나 좀 흐트러진 옷보다는 적당히 몸에 이렇게 붙는 실루엣이 좀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타이트한 옷은 오히려 불편감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활동성을 좀 고려한 적절한 핏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컬러를 활용하는 건데요. 오색 빛깔 찬란하게 또 채도 높은 원색이나 과감한 패턴보다는 조금은 모노톤, 뭐 블랙, 화이트, 그레이나 아니면 뉴트럴 톤, 베이지, 카멜, 그리고 뭐 아이보리 이런 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색상을 좀 기본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인의 피부톤에 어울리는 포인트 컬러를 적절하게 배치하면 훨씬 좀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좀 피해야 될 아이템들이 있는데 특히 좀 과도하게 큰 로고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나 뭐 스냅백, 지나치게 막 크롬틱한 이런 액세서리가 박힌 스키니진 뭐 이런 것들, 특정 연령대를 상징하는 이 패션 아이템이나 액세서리는 저 같은 이제 40대 이상이시라면 좀 피하는 것이 좀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자칫 이제 과하게 젊어 보이려는 인상을 줘서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죠. 자, 또한 동안인 분들이 오히려 패션과 미스매치가 되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얼굴이 너무 동안이신데 지나치게 막 본인의 실제 나이에 맞춰서 높은 좀 연령대의 옷을 입는 것은 오히려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원래의 나이보다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는 이 센스가 이 동안 패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디테일의 힘. 바로 눈썹과 이제 손발톱, 그리고 이제 채취인데요. 자, 이 세 가지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전체적인 인상과 아우라를 좌우하는 좀 강력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눈썹인데요. 눈썹은 이제 인상의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자, 눈썹이 어디에 있죠? 얼굴의 가장 윗부분에 있죠. 그래서 얼굴의 지붕이자 인상을 좀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눈썹 숱이 좀 줄거나 눈썹이 좀 길어져가지고 모양이 좀 흐트러지기가 쉬운데 깔끔하게 좀 정리된 눈썹은 훨씬 어려 보이고 단정한 인상을 줍니다.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눈썹 정리를 잘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30대 이후에서는 얼굴 구조가 좀 미묘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화장법이나 눈썹 관리법을 좀 바꾸면 더 좀 날렵하고 세련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핵심은요, 현재 본인의 얼굴형과 이 눈매에 맞는 좀 자연스러운 일자 눈썹이나 부드러운 아치형 눈썹으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이 부족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얼굴 전체가 좀 밝아지고 어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썹 문신이나 반영구 시술도 이게 전문가 상담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연출한다면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분들을 볼게요. 남성분들도 눈썹 정리는 사실 필수인데요. 이 덥수룩하거나 지저분한 눈썹은 사람이 좀 지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 칼이나 쪽집게를 이용을 해서 좀 잔털만 깔끔하게 좀 제거를 하고 또 눈썹 결에 따라 좀 빗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좀 깔끔하고 또렷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발톱인데요. 사실 손발톱 관리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건조하고 거칠거나 안 깎인 지저분한 손발톱은 아무래도 피부가 좋아도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된 손톱과 발톱, 적당한 길이와 이 깨끗한 큐티클 라인은 이 작은 부분이지만 또 전체적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기적으로 손발톱을 좀 다듬고 큐티클을 좀 정리해주고 보습제를 좀 발라서 너무 좀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일 컬러인데요. 특히 이제 화려하게 네일 아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손에 이렇게 시선이 계속 가죠. 그래서 손에 머무는 시간이 기니까 평소라면 그렇게까지 잘 눈치채지 못했을 만한 손의 잔주름이나 이 손등의 주름 등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킨톤의 누드 컬러나 아니면 투명한 광택을 주는 정도의 좀 덜 화려한 네일 아트를 활용하는 것도 좀 젊고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채취인데요. 저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아우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채취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강력한 인상을 좀 남기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채취가 좀 변하거나 강해질 수 있죠. 막 호레미 냄새 난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동안 이미지를 좀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생관리로는 샤워를 좀 꾸준히 하고 통풍이 좀 잘 되는 옷을 입으며 세탁물의 건조에 좀 신경을 쓰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이 옷에 밴 냄새는 잘 빠지지가 않으니까 이 옷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향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볍고 은은한 향의 이러한 바디로션이나 향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남성분들이 특히 이 머스크 계열의 좀 강하고 좀 마초적인 향수를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나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비누향처럼 좀 은은하고 깨끗한 향, 살짝은 좀 뭐 달콤한 향도 느껴지는 이러한 향들이 훨씬 더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고 좀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한 향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잔향이 좀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볼륨감과 주름 관리, 두 번째는 TPO에 맞는 패션, 그리고 세 번째는 눈썹과 손발톱, 그리고 채취와 같은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사실 단순히 젊어 보이는 걸 넘어서 한 13살은 더 젊어 보이는 그런 스스로를 좀 관리하는 사람의 매력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디테일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할 피부, 외모 전략, 그리고 생활관리 꿀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피부심 닥터 심플리의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